요즘 들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나이 들면 좀 편해질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젊었을 때는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니 노후를 깊이 생각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해서 자식들 잘 키우고 집 한 채 마련하면 어느 정도 마음 편한 삶이 올 거라 믿었죠. 그런데 막상 나이가 드니 현실은 다릅니다. 퇴직 후에도 생활비 걱정을 해야 하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도 각자 살기 바쁩니다. 어쩌면 우리 세대가 가장 불행한 세대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부모 세대는 그래도 나이가 들면 자식들이 부양해 줬고 지금의 젊은 세대는 노후 준비를 스스로 할 기회라도 있지만 우리는 부모님 모시느라 애썼고 자식 키우느라 모든 걸 쏟아부었더니 정작 우리를 챙길 여력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야, 우리 세대는 참 억울한 세대야. 부모한테 용돈 드려야 했고 자식들 학비 대줘야 했고 집값 올라서 겨우겨우 집 사놨더니 세금이 너무 무겁고 이젠 우리도 늙었는데 아무도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아. 그 말이 너무 서글프게 들렸습니다. 진짜 그렇지 않나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식들이 알아서 부양했고 요즘 젊은 애들은 애초에 부모한테 기대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부모님도 챙기고 자식도 챙기고 이제는 스스로까지 챙겨야 합니다. 예전에는 나이 들면 가족과 함께 사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식들도 각자 살기 바쁘고 결혼을 안 하거나 늦게 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 손주를 봐주는 역할조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년이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한 동네 지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집에 있어도 말할 사람이 없어. 자식들이랑은 가끔 전화만 하지. 같이 사는 게 아니니까 대화할 일이 없더라고. 예전에는 가족이 늘 곁에 있었는데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뉴스만 봐도 혼자 사는 50대, 60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노년기에 외로움이 가장 큰 정신적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요즘은 워낙 경제적으로 힘든 시대라 자식들도 여유가 없으니까요. 그러니 서로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게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자식들한테 기대셨는데 나는 누구한테 기댈 수 있을까? 노후에는 좀 여유롭게 살 줄 알았는데 돈 걱정을 계속해야 하네. 젊었을 때는 직장 동료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친구들도 하나둘씩 연락이 끊기네. 이런 고민들 사실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말 꺼내지 못하죠. 왜냐면 다들 비슷한 처지라서 이런 고민을 한다고 해서 딱히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다 보니 결국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해야 한다. 한때는 가족이 있으니까 괜찮다. 퇴직하면 그래도 편해지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이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요즘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 뭔지 아세요? 각자 도생. 이제는 누구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 시대입니다. 국가도 회사도 심지어 가족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라도 준비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남기 위해 꼭 필요한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은퇴하고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여유롭게 노후를 보내는 게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더 이상 나이가 들면 편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각자 도생의 시대.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흔한 노후 준비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 그리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돈은 곧 자유다. 경제적 자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실 경제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돈이 없으면 선택권이 없습니다. 50대, 60대가 되면 은퇴를 하거나 기존의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그만두고 나면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가 계속 나가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월세나 관리비, 건강보험료, 식비, 생활비, 경조사 비용, 자녀에게 들어가는 금전적 지원, 이런 것들을 감당하려면 결국 퇴직 후에도 일정한 수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세대가 제대로 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부양하고 자식들 키우고 학비 대주고 집 한 채 마련하려고 애쓰다 보니 정작 본인의 노후 자금은 제대로 모으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젊을 때는 은퇴 후에 어떻게 살지까지 깊게 생각할 여유가 없었죠. 그렇다면 이제라도 늦었을까요? 아닙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돈을 벌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소액이라도 꾸준한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작게라도 투자를 시작해라. 이제 은행에 돈을 묻어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최소한 ETF나 니츠 같은 안정적인 투자 방법이라도 익혀야 합니다. 나는 투자 몰라서 못해라고 하기에는 지금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불리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무조건 직장을 다니라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소소한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일도 많습니다. 블로그나 유튜브를 운영하거나 중고거래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남은 돈을 무작정 아끼기보다는 지속적인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곳에 써라. 무조건 절약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어떤 일을 배우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데 투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 돈이 있어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건강이 재산이다. 돈이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병원비로 다 나가면 의미가 없죠.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얻더라도 건강이 좋지 않으면 그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50대, 60대가 되면 건강이 급격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쉽게 넘겼던 피로가 이제는 며칠씩 가고 가벼운 감기도 예전보다 더 오래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아예 아프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부터 건강을 챙기는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꾸준한 운동을 해야 한다. 무조건 헬스장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30분씩 걷기만 해도 몸이 달라집니다. 무거운 운동이 아니라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단백질 섭취를 늘려라.
50대 이후로 근육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근육이 없으면 작은 낙상 사고에도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라. 괜찮겠지 하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병도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건강을 챙기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 혼자서도 외롭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라.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큰 문제는 외로움입니다. 돈이 있고 건강이 좋아도 결국 혼자라면 그 삶이 행복할까요? 예전에는 가족이 곁에 있었지만 이제는 대부분 자식들도 바쁘고 친구들도 점점 연락이 줄어들죠.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많아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외롭지 않게 살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라. 친구가 자연스럽게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동호회, 봉사활동, 지역 커뮤니티 등 다양한 모임에 나가보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데 거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디지털을 활용하라. 스마트폰을 익히고 온라인에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취미를 만들어라.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글쓰기 등 새로운 도전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외로움을 이겨내려면 결국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기다려서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족이 나를 챙겨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스스로를 챙기는 것. 지금부터라도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고 건강을 지키고 외롭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를 책임질 사람은 오직 우리 자신뿐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봅시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봤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도 피곤하다는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는데 이제는 얼굴에 남은 세월의 흔적이 문득문득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지? 한때는 우리도 젊었고 뜨거웠고 치열하게 살았죠. 가족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그리고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내 인생은 돌아볼 틈도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 막막하고 더 외로운 기분이 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참 열심히 살아오지 않았나요? 남들한테 크게 패 끼치지 않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내가 초라해지는 기분이 드는 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닐까요? 50대, 60대, 예전에는 인생의 마무리 같은 나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최소한 3, 4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노인은 조용히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배울 수 있고 변화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면 남은 인생을 충분히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어떤 마음가짐으로 남은 시간을 채울 것인가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나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이제는 그 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단순히 늙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아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남들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배우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지금 배워도 됩니다.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다면 지금 가도 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워도 됩니다. 우리는 아직 충분히 살아갈 날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라도 내 삶을 다시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조금 더 즐겁게, 조금 더 나를 위한 삶을 살아보는 겁니다. 오늘도 해는 뜨고 내일도 해는 뜹니다. 어떤 날은 힘들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세상은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의 남은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 가봅시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제부터는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